미국이 저렇게 바뀌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멕시코에서 그 저 국경 넘어서 보내던 그 행렬 있잖아요. 그게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엘살바도르, 살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뭐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칠레, 페루 뭐 이런 남미 곳곳에서 네. 그 캐러반이라 그러잖아요. 그 행렬을. 그렇게 해서 멕시코로 이제 걸어가면은 멕시코에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멕시코도 적당히 마약쟁이들도 보내고 범죄인들도 보내고 미국을 썩게 만들어서 미국을 망가뜨리자 그런 속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딱 문을 잠그고 멕시코한테도 야 너네도 캐나다랑 똑같이 25% 판사네. 그리고 불법으로 그 애들 넘어오는 거 계속해서 하면 그냥 안 둔다. 그러니까 대번에 말 듣는 거 아니야. 대번에. 아주 멕시코도 요즘에 얌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행렬이 사라져버렸대. 그러니 트럼프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남부 국경이 강화가 됐고 네. 또 캐나다 국경도 강화가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분명하게 한국은 품위도 있고 잘 사는 머니머신이라는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니머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억 불을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방위비가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35억 달러가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한 절반 정도 내주겠니라고 지난번에 에스펀이라고 하는 국방장관 있을 때 그 얘기가 진행이 됐다가 트럼프가 선거를 갖다 사기당하면서 져버렸지. 네. 4년 전에. 그랬다 4년 만에 지금 다시 탈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트럼프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말하자면 잽싸게 텔레프롬프터 같은 자료를 미리 마련해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무장관 FBI 국장이 야 우리 지금 중국 가짜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왜 저놈들 증거 확보해서 때려잡는데 한국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도 통해서 얼마가 일로 들어왔고 어떤 자료가 일로 넘어왔다는 걸 알고 사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딱 얘기 나올 때 네. 그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 봐봐 우리가 찾아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런 짓 했더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거의 자수네요, 자수.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 자수인데. 그렇다고 진짜. 네. 내부 고발한 거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미국이 그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제거 사업에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할 때와 그게 그렇지 아니라 않을 때. 마지못해서 네, 네. 찔찔매다가 제출 시한도 넘기고 그런 식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한테 해만 오죠. 네. 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20일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연락해서 저 윤석열입니다. 제가 저 마샬로 계엄령 발동하게 된 게 1월이라니까 지난 12월 12일 날 우리 국민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영작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말입니다. 뭐야? As a matter of fact. In fact.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We are situated in such a miserable condition이라든가 말이야. 그다음에 뭐 안정되지 못하는 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상대편을 존중하고 무슨 비밀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내가 이 나라의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동안은 내가 입으로만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진짜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트럼프랑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계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라는 거 있었다 그랬죠.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고 AFPI 이런 거나 아니면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야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줘. 이래가면서 하려 그러면 일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한 수로 끝낼 수 있는 그 수를 택하는 게 난 가장 빠르다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주변에 비밀 셀 일도 없어요. 만약 밑에 애들을 시킨다 그래봐. 뭐 오히려 접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네.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그러는데 야 저기 그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전화 대봐.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미국에서 보니까 아메리칸 파이 팝송 부르고 그랬었죠. 영어 잘하시대. 연설할 때도 보니까 발음 좋더라고. 옛날에 본고사 시절에 서울대 가서 그런지 영어가 그래도 기본은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성문종합영어 왕도 1200장 다 보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윤석열 입장에 있다. 그럼 나는 진작에 전화를 했죠. 네. 대통령님, 내가 고백할게요. 내가요, 사실은 문재인이하고 이만저만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손을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이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문재인이라면서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근데 했었었나요? 트럼프 아니, 대통령. 그거는 그 저기 뭐야, 통역한테 그러잖아. 문재인이 왔을 때, 워싱턴 왔을 때. 네. 문재인 통역하려니까, 야, 됐어, 들을 거 없어. 그러면서 그런 걸 몇 번 있긴 딱 했었죠. 일어나잖아. 예. 아니 어떻게 초대를 해서 회담을 하고 나서 상대편 얘기하는데 됐다고 통역 그만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네. 아무리 개만도 못한 소리 짓거려도 그건 들어줘야 되지. 그런데 그때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됐어. 더 들을 필요 필요는 없어. 없다. 그러고 일어서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있으면서 한미 간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는 트럼프는 제일 잘한다고. 속여봤으니까. 왜? 그 직전에 했던 힐러리 클린턴 얘네들이 박근혜를 갖다가 말아버리고 문재인을 갖다 되도록끔 그 미국의 민주당 애들이 그런 작전을 펴서 안 친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써먹기 좋은 애로. 그러면 오바마 정부 때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보시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근데 그 얘기를 꼭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좀 친중을 해서 그 이렇게 전승절에도 가고 이래서 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뭐 여러 가지 지 엄마 아버지 후광을 입고 뭐 지가 공주병에 걸려갖고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사람도 분별해서 쓰지도 못하고 네, 네. 쌍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게 탄핵돼서 쫓겨났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네, 네. 박근혜의 탄핵은 네. 소위 앞으로 중국하고 네. 보다 더 친하게 지내면서 돈을 빼먹기 위한 민주당의 은큼한 애들이 그 짓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위 정권 교체를 이렇게 해버린 거지. 박근혜 밀어내버리고 문재인 앉혀서 바지 사장 앉혀놓고 마음 놓고 흔들고 빼먹으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네. 2016년도만 해도 네, 네. 8년 전이지만 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게 95%, 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5%라고 그랬어요. 낮았었죠. 예. 그때는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다고 맞췄어요. 왜? 미국을 그 당시 내가 회사 설립하러 다녀보니까 길에서 만난 미국인은 다 트럼프더라니까. 될 수가 없더라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제가 아시아 투데이 가서 방송 뭐 재방송 대한연대 가서도 늘 얘기는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줄 서야 된다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도 국정원도 국방부도 어디도 미국하고 한 게 없고 심지어 똑똑하다는 삼성까지도 현대까지도 카말라한테 90을 주고 트럼프한테 10을 줬다는 거야. 그럴 때는 카말라한테 100을 주고 트럼프한테 안 줘야지.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또 수출하는 측면, 무역 방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멀다. 그래요. 응? 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취할 거는 이럴 때는 비겁한 게 아니야. 옛날에 아베 신조가 그 트럼프랑 골프 치다가 일부러 막 공 흘리고 막 벙커에서 넘어지고 막 생쇼를 하잖아.
형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잖아. 일국의 수상이 일본의 넘버원인데 그 넘버원이 미국의 넘버원 앞에서 애교를 떨더라니까. 골프 외교야 그게. 뭐 잘 쳐서 홀인원 시키고 이게 잘 치는 게 아니라 같이 분위기에 맞춰갖고 상대편을 즐겁게 엔터테이닝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정상급 외교란 말이야. 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윙은 해갖고 골프는 칠 줄 몰라도 아베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자빠지고 굴르고 낙법치고 이러면서 그 웃음을 줄 수가 있겠어? 좀 상상은 안 되긴 아니 했는데. 이번에 아베 신조 민망인 부인이 계시잖아요. 아, 예, 예. 그 여사님 직접 불러다 저녁밥 같이 먹은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럼. 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접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정영진? 정영진? 네. 정영진? 정영진 네. 있지. 저기 나타났네. 네. 어느 틈에 또 나타났어? 예. 지금 정영진 방미 어떻게 보시나요? 정영진 씨요. 예. 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사실은 네.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가장 좀 이렇게 매치되는 사람? 네. 비슷한 사람 고르라고 하면은 정용진 회장이 가장 사실 비슷하지 않나. 예. 네. 어떤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봤을 때. 저는요. 네. 저기 그 생각을 지금 했는데. 아들 네.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1박 2일 간다고 처음에 말이 나왔었어. 아, 1박 그거를 2일요. 동아일보 흘리고 갔다고. 동아일보예요? 응? 네. 왜? 동아일보, 중앙일보 요즘에 윤석열 까내라고 정신없잖아. 아. 조선일보랑 같이. 그런데 1박 2일을 초청을 받아 간 사람이 네. 5박 6일이 있다 왔어. 오, 상당히 길게 있다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뭐냐? 우선 선택을 정영진 회장이 선택을 자기가 해서 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픽을 해서 선택을 거다? 받아서 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네. 야 용진이 형 좀 왔다가 Hey bro, why don't you come over here?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떡하니 가면서 나 갔다 올게 1박 2일로 흘렸어. 아. 한국 언론에다가. 예. 흘려놓고 갔는데 봤더니 5박 6일 동안 있었는데 트럼프랑 만나긴 만나는데 뭐 10분에서 15분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저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거기서 그럼 트럼프 주니어하고만 둘이서 있었을까? 하진 않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좀 말하라고는 워낙에 큰 저택인데다가 처음에 강요 입각할 네, 사람들이 미리부터 와서 이 모종의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제 출장을 다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발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에 크리스 놈 같은 경우는 사우스다코다 거버너야. 거기 주지사야. 사우스다코다에서 거기 주도가 피오거든요. 사우스다코다에서 판비치 마라라까지 오려면 내가 다녀본 경험을 따지면 한 30시간 이상 걸려. 거의 아마 와. 좀 뻥 좀 치면 아마 40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렇게 머나요? 오다가 쉬고 하면. 어. 그러니까 한숨도 안 자고 한 한숨도 번도 안 안 자고. 쉬고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 한 30시간이면 되겠죠.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왜? 네. 내가 사우스다코다를 수도 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 응? 그 피어에서 PIERE예요. 영어 발음이 피어. 그런데 그 사우스다코다 피어에서 내가 버지니아 그 저기 페어팩스 카운티까지 그 운전을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미에 멀긴 멀대. 29시간인가 걸렸어. 와. 응? 한 잠도 안 자고요? 운전 시간만 따져봤더니 운전 시간만? 그렇더라고요. 와. 아니 어떻게 29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아. 가요. 그렇죠. 네, 중간에 쉬어야죠 당연히. 아, 근데 운전 시간만 29시간. 대단하세요. 응? 그러니까 거의 사람 죽어 나가는. 판비치는 플로리다에 있으니까 예. 그 버지니아 쪽에서 또 한참 더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운전 시간만 35시간에서 40시간 잡아야 되는데 네, 좌우지간에 거기서는 비행기 타고 2-3시간 만에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5박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추측이야, 추측. 네, 네.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은 중국 해체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부여됐던 어떤 종류의 최혜국 대우라든 이런 거 앞으로는 없어. 그냥 전부 다 삭제야, 삭제. 지워버리는 건데, 자, 그러려면은 미국에서 중국을 가서 칼질하려니까 너무 멀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잘 드는 관우가 썼던 청령 언어도가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용진 형한테 맡기고 이번에 알리페이인가요? 알리바바인가 이번에 갔다 와서 또 무슨 계약을 맺죠? 네, 네? 합작한다고. 네. 알리바바와 합작한다고 네.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자기가 먹이가 돼서 응? 소위 낚싯바늘에 꽂힌 네. 그런 찌가 돼서 중국을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트럼프 주니어하고 얘기가 됐을. 미국의 상무장관 쪽이나 네, USTR 쪽이나 충분히 거기서 5박 6일 있으면서 네, 네. 교감을 갖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랬겠지. 어이 용진 등 탁탁 치면서 윙크 한번 하면서 잘해. 나 너 믿을게. 이랬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비즈니스를 해본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대외관계도 뭐다? 거래란 말이야. 거래. 네,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이익이 생겨야 돼.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지. 응? 그러니까 야 용진아 너 이번에 중국 애들 좀 이렇게 불러내갖고 그 저 간 좀 봐라. 간 좀 보고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보고서 너 얘기를 듣고 내가 움직일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지금 낙마가 돼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연락하는 것보다는 정윤진 신세교장을 통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정책도 펴나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킹을 만났어. 킹이 누구야? 도널드 트럼프야. 네. 킹메이커는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만 만났겠냐고. 나머지들도 만났을 거다. 비백 람마스와니도 만났을 거고. 네. 또 무슨 법무장관도 만나고 FA 국장도 만나고 등등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저 정용진 씨한테 모종의 작전 명령도 들어갔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정용진 회장도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나와서도 거의 그러니까 표면적인 만약에- 얘기들만 만약에 나오니까. 1월 20일 날 취임식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 대표 사절단에 축하 사절단에 정용진 회장이 들어가 있다면 네. 그럼 뭔가 썸씽이 확실히 있었단 얘기야. 아. 응? 그럼 취임 때도 한번 좀 취임 때 봐봐야겠네요. 우리 용진 씨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 응? 예. 만약에 정용진 회장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썸씽이 있었던 분명히 거다. 모종의 지금 미션이 지금 하달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앞서 나가서 막 그렇죠. 연상하고 예. 주책 없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그렇죠.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